자, 이어서 사회조사연구의 유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앞쪽 시간에 이제 연구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7단계의 과정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회조사 연구의 유형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구는 이렇게 4가지로 연구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요. 연구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세 번째, 연구의 시점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번째,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연구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시고 이어서 조그맣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연구의 활용에서는 순수 연구냐 아니면 응용하면서 하는 연구냐. 순수 연구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 생활에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응용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연구의 목적은 탐색, 조사하고 탐색하는 거냐, 아니면 기술, 그거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현상을 기록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회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 위한 연구냐, 이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서 탐색인지, 기술인지, 설명인지를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의 시점을 횡단적 연구냐, 아니면 종단적 연구냐, 이렇게 설명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횡단, 옆으로 가는 거죠. 종단,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횡단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종단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특징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종단적 연구는 시계열 조사도 있고 동년배 조사도 있고 패럴 조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횡인지 종인지 시간대별에 따라서 연구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이냐 질적 방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요 연구 유형에 대해서 A 교재, B 교재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이 같긴 합니다만 특성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구별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할게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이제 양적 방법, 보통 우리가 이전까지 많이 배워왔던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양적으로 판정을 할 게 아니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샘플링의,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샘플링 조사 방법에 있어서 모델 설정에 있어서 샘플링을 하는 과정, 표집 단계에 있어서 조사하는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가 더 정확하고 사실의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험하거나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기존 통계자료 활용들을 양쪽으로 많이 늘려서 하나가 아닌 100개, 1000개, 10,000개 수를 늘림으로써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 자료 수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양적 방법이고요. 질적 방법은 현장 조사나 아니면 비교 역사 조사, 문헌 연구 조사, 인류문학 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심층적으로 케이스는 작지만 양적 조사에서 다룰 수 없는 내부 깊이 잠겨져 있는 어떤 그 문제들, 공통점적인 문제들을 찾기 위한 방법들,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 관찰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바로 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회주의 연구의 유형은 연구의 활용성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른 교재에서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연구의 유형에서 이렇게 연구의 차원이라고 해서, 조사 유형이 아니라 연구의 차원이라고 해서 조사 용도가 순수 연구냐, 응용 연구냐, 조사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 연구인지 기술 연구인지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순수 조사 연구, 베이직 리서치라고요. 응용 조사 연구, applied research. 그래서 순수한 조사인지
그래서 보면 한국말로는 순수지만 영어 베이직, 기본, 기초라는 얘기고요. 조사, 응용조사, apply, 제공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순수조사 연구는 사회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연구가 단기간에는 실천적 적용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상당한 정책 영역 혹은 연구 영역의 깊이 있는 이해를 촉진하는 지식의 원천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용조사 연구,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보완된 그 연구고요. 주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신속하고 소규모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현상에 응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 우리가 하는 보통의 연구들이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순수 연구일까요? 아니면 응용조사 연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순수조사 연구를 하셨을까요? 응용조사 연구를 하셨을까요? 현대 우리는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의 가장 큰 질문이 뭐죠? 철학.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철학. 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인간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제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구별하실 때 비교하자면 순수조사 연구에 들어갈 거고요. 응용조사 연구는 사람이 살면 뭐가 필요하지? 과학, 집이란 무엇인가?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응용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조사 연구는 가장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이해와 지식 습득 자체를 해결해주는 연구고요. 응용조사 연구는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현재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하는 조사들이 다 응용조사 연구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연구는 보통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다 보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특정 목적보다는 세 가지 목적 중 특정 목적 하나가 지배적이다. 근데 그 지배적인 것들을 다 섞여는 있지만 연구라는 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섞여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탐색적이냐, 기술적 조사연구냐, 설명적 조사연구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planatory, 탐험하는 거죠. 조사, 탐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비 조사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기술적 조사, descriptiv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탐색 기술하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표현해서 기록해 놓는 거죠. 책이다 그러면 책은 네모난 거에 종이로 만들어져 많은 수의 종이를 묶어서 있는 건데 거기에 많은 지식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놔서 이거를 읽음으로써 나의 삶의 정서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 이게 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기술적인 디스크립티브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연구가 이제 기술적 연구고, 설명적 조사 연구, explanatory,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탐색적 조사 연구는 예비 조사라고 하는데 향후 연구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검토할 때 이런 경우에 탐색적 조사라고 하고요. 차후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이제 탐색적 조사 또는 예비 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헌 조사, 전문가의 의견 조사, 선임 경험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바로 탐색적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적 조사 연구는
특정한 상황 또는 사회 현상 혹은 사회관계의 구체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겁니다. 네, 상관관계를 기술하지만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기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현상 조사, 실태 조사, 이런 것들, 연관관계, 상관관계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사회의 구체적인 사실대로만 조사하고 묘사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기술적 묘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적인 조사 요구는 사회적인 행위, 신념 혹은 사건의 원인들을 여기서 기술적 조사 사용은 인과관계를 규명해 주는 것,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바로 설명적인 조사 연구입니다. 설명 연구의 대부분은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 주제의 사회 현상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나갑니다. 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조사 연구, 이게 바로 이제 설명적 조사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시간 차원에 따른 조사 연구인데요. 횡단적 조사 연구, 크로스 섹셔널, 그다음에 론지튜디널 스터디, 횡단적, 중단적 이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2000년대의 사회 변화 이런 거죠. X세대의 연구. 처음에 1990년대 사회 현상들 젊은이들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오렌지 세대라고 했죠.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뭐 N세대, 요즘 3포 세대, 이렇게 그 시대의 특징들을 설명을 했던 그 단어들이죠, 용어들이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것. 횡단이라고 표현하시면 보여주시는 것. 이 시점에서 쭉 같은 시점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바로 횡단조사다, 횡단적 조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간단하고 사회변화 과정을 대신에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습니다. 왜? 현재만 포착하고 있으니까요. 측정은 한 번뿐이고 이런 것들을 횡단조사의 각종 특징적인 게 바로 인구 센서스,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인구 센서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하는 거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들이 바로 횡단조사 연구의 한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단적 조사 연구는 2번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조사하는 것. 그래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게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하버드 대학교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졸업생들을 입학생세부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매년 5년 또는 3년 주기마다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셨던 거죠. 평생. 그런 게 바로 이제 종단조사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대신에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시계열 조사라든가 코호트 조사, 단체 조사, 패널 조사 이런 조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호트 조사,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도 코호트 조사에 대해서도 매스컴에서 성명 발표할 때도 하셨고요. 많은 재난구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도 코호트 관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코호트, 집단이나 무리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이야기하는 코호트는 사회복지기관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많은 분들을 포함한 그 전체 집단들을 코호트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코호트 격리, 코호트 관리 그러면 그 안에서 종사하셨던 예를 들어 요양시설이면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분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설 이용자분들, 그 다음에 관리자
관리자분들,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주무사 선생님, 또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체, 예. 아니면 집단 또는 무리를 영어로 이제 코호트다, 코호트 관리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이야기하는 코호트 집단 관리는 요양병원이거나 요양시설이면 그 요양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으로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호트 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종단전 조사, 어제가 어땠는지, 코로나 조사, 코로나 연구, 코로나에 따른 그 감염 실태 조사하는 거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일주일 전에 어땠는지, 한 달 전에 어땠는지, 오늘 어땠는지, 내일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하는 연구가 바로 종단적 조사 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단 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시계열 조사. 시계열이라는 게 시계가 흘러가면 순서대로 쭉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낮 시간, 저녁 시간,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돌아가는 거죠.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것들을 바로 시계열 조사, 시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임시리즈 그러는데요. 연구자가 두 차례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동일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동일한 형태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달랐다고 다른 물음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물음을 가지고 12시에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 12시에 물어보고 6시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현상만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생의 학과 만족도 뭐 이런 겁니다. 신입생 학과 만족도 사회복지학과 왔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어땠는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시계열 조사고요. 동년배 코호트 조사는 특정한 기간 동안 유사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집단이나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호트는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는 집단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코호트가 되는 거죠. 또 1970년생 그리고 코호트 1970년생이 되는 겁니다. 1980년생, 2000년생 아니면 2019학번 하면 그분들이 바로 집단, 2019 집단, 2019 무리가 되는 거죠. 그 기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시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꼭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코호트라는 말 자체가 집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같은 집단에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꼭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X세대나 베이비세대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도 바로 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코호트에 대한 이해가 좀 편리하시겠죠? 코호트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도 자주 듣게 되시니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패널 조사. 가장 요즘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학회에 가시거나 뭐 논문 발표 때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죠. 패널들이 앉아 계시죠. 아니면 방송에 보시면 평가를 하시거나 채점을 하는 패널들 앉아 계시고 들어주시는 패널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자가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정확히 똑같은 사람, 집단, 조직을 관찰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사람들, 패널들을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행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또 조사 대상을 추적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중도 탈락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입생 학과 만족도 조사 때 100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신입생 학과 조사 만족도 패널입니다 라고 명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는 코호트 동료배우들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집단이 중요한 거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었는데 패널 조사는 이 집단 중에서도 일정한 사람 수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패널입니다 라고 명칭을 주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작은 차이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단 연구는 크게 시계열 조사, 코호트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수집의 방법에 따른 부분, 양적 자료 수집을 할 거냐, 질적 자료 수집을 할 거냐, 아까 두 가지로 한다고 했죠. 양적 자료 수집은 영어에 보시는 것처럼 quantitative 수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질적 자료 qualitative 우리가 질적인 문제 이 양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높은 양질인지 아니면 저질인지를 따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냐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양적 자료 수집은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조사. 그래서 꼭 통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질적 자료 수집에도 통계 자료를 요즘에 이제 과학적인 방법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질적 자료 수집보다는 양적 자료 수집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고요. 질적 자료 수집은 탐색, 지켜봅니다. 민속학 자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민속학 자료라는 게 뭐냐면 원주민 조사입니다. 원주민 민속학 조사.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가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지를 다 나눠주고 양쪽 조사를 한다면 설문지 다 나눠주고 원주민들 다 나눠주고 그 설문지를 회수를 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나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원주민들은 자기네 삶을 살았고 5,000년 동안 자기네 말만 살았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를 설문지를 주면 번역을 해서 준다고 쳐도 말을 이해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양적 수학을 하는 게 방법의 문제가 있죠. 올바른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민속학적 자료, 탐색을 하거나 서술을 해서 지켜보는 거죠. 원주민들을 1년, 2년, 3년 필요하면 그렇게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특성이 어떤 게 다른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그들의 특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학문이 바로 민속학이었는데 그 민속학에서 출발한 그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질적 자료 수집. 와칭 탐색하거나 아니면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장례식 할 때 한국은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옛날에는 시골집에 차일 치고 불 피우고 밤새 곡하시는 분은 곡하시고 매 시간마다 상식 올려서 자손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표현을 했죠. 근데 그런 거와는 달리 외국의 어떤 나라들은 돌아가시면 잔치하고 춤추고 웃고 논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가서 그대로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장례식에 있는 그분들은 이렇게 하더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 연구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질적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 서술지향이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느냐 아니면 질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양쪽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조사한다거나 내용 분석 아니면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아까 보신 것처럼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조사에 참여하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심층 면접을 합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쪽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 일반적인 조사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설문을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 이혼에 관한 사연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지 아니면 왜 아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선택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굉장히 개인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설문으로 돌리는 게 개개인한테 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답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현지 조사를 심층 면접을 통하거나
아니면 참여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질적인 자료를 질적 연구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속의 어떤 부분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구 수집을 할 수 없는 질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안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적이냐 질적이냐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연구 방법들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또 3교시 수업하겠습니다.